네, 저희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메타 기획 프레밍 4팀 4조 이고요. 저는 이번 기획 팀장을 맡게 된 PD를 맡게 된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푸시팝으로 제작되는 게임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버블버블 팝팝이라는 게임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요, 가이드라인, 게임 컨셉, 플레이 가이드, 제작 문서, 그리고 계획을 통해서 발표 순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톡톡박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55인치 LG 인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4K 화면이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들은 놀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집안을 스마트 홈스쿨로 바꿀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버블버블 팝팝이라는 하이퍼 캐주얼 장르이고요. 플랫폼은 똑똑박스이고 개발 버전은 유니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게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푸시팝 게임을 통해 어린이의 체력 증진과 집중력, 순발력, 관찰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저희 기업에서 주신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가져와 보았고요. 가이드라인은 인터랙티브 화면에서 푸시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3개의 게임을 진행을 하여야 되며 해당 게임의 내용은 푸시, 스피드, 메모리여야 되고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어울리는 이미지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네, 저희 기획 방향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 증진과 집중력 증대, 관찰력 증진, 그리고 순발력 증진 같은 능력치 제공뿐만 아니라 성취감이나 그러니까 스티커판을 제공한 성취감 제공이나 아니면은 유저의 아이디를 등록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며 랭킹에 기록돼야 되는 시스템까지 저희는 이제 다 고려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기능 같은 경우에서도 뭐 2인 모드라던가 아니면 제시된 콘텐츠 3종이 별도로 수 있거나 아니면 게임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또한 저희 다 고려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다음으로 그냥 게임 컨셉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시팝 하면은 저희는 조금 터뜨리는 이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눌러서 터뜨리는 이미지 조금 연상이 되었고요. 그 아이들과 어떤 것이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아이들만 어울릴 요소로 비눗방울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눗방울을 터뜨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게임의 전체적인 컨셉을 구상을 하고요. 비눗방울이 어디에 어울릴까 또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의 메인 테마는 욕실, 수영장, 그러니까 비눗방울이 들어가져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게임 모드 푸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눗방울을 터뜨리는 형식과 저희는 추가적으로 퍼즐의 요소를 결합을 하여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두뇌 활동을 좀 더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시간 제한과 점수, 랭킹이 존재하지 않은 기본적인 게임의 모드로 저희가 구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면은 퍼즐의 개수를 조금 더 증가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할 생각이며 체력 요소 증가와 두뇌 활동 증가를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스피드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빠르게 연타를 하여서 이 랭킹을 기록해서 저희가 앞으로 프로필이 있는데 그 프로필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모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랭킹을 통한 도전 욕구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저희는 추가적으로 푸시라는 모드와 연결시켜 콘텐츠의 순환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체력 요소 증가뿐만 아니라 스피드 모드는 빠르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 강화 같은 추가적인 부가 능력치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기를 조금 많이 레퍼런스로 잡아서 게임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모리 모드에서도 랭킹을 줄 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형 게임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점수를 내서 더 많은 점수를 낸 사람이 랭킹에 더 높게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해당 요소는 집중력 증가와 그 순발력 강화가 아무래도 메인 중점인 모드가 될 것 같습니다. 2인 모드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가 깊게 조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총 2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공통된 목표를 위한 협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위한 경쟁을 줄 것인가. 해당 요소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경쟁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경쟁 요소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제로 경쟁하면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쟁을 넣어 보았고요. 해당 경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뒤에 플레이 가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눗방울을 통한 폭탄 돌리기 게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집 요소 중에 하나인 컬렉션을 줄 겁니다. 저희는 특정 스테이지 플레이에 따른 수집품을 증정할 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에 따른 메달, 업적과 같은 시스템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러한 것들은 네트워크 월드를 통한 컬렉션을 만들어서 내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컬렉션을 공유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부터 플레이 가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프로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필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사진, 그리고 게임의 진행도를 포함할 수 있고 톡톡박스 아이디에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필은 다중으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랭킹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해당 프로필에 대한 생성을 기획해 보았고요. 메인 화면을 그에 반해서 프로필을 선택하고 게임에 입장하게 되면은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메인 화면에서 가장 많이 레퍼런스로 참고한 화면은 여기 톡톡박스 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공룡 나라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퍼런스를 차용하였고요. 해당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와이어 프레임을 다시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주요한 세 가지 콘텐츠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튼을 중앙에 위치해서 메인 화면에 가장 크게 배치를 해 보았고요. 하단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눌러도 문제가 되지 않은 콘텐츠의 이동 같은 버튼이나 아니면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배치시켜서 아이들이 터치해도 문제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상단에는 설정이나 프로필을 전환할 수 있는 아이콘 같은 아이들이 딱히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UI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게임 실행 시간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게임 실행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화면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네 가지 콘텐츠, 즉 푸시, 스피드, 메모리, 2인 모드 이렇게 터치가 되었을 때 각각 게임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팝업이 생성되고 있으며 저희는 일단 5분에서 15분 단위로 1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은 해당 시간을 설정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은 게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종료가 되면은 다시 메인 화면으로 팝업과 함께 나오게 되는 형식으로 지금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모드에 관련된 플레이 가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시 관련된 모드고요. 처음에 입장하게 되면은 해당과 같은 스테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스테이지를 클릭하여 스테이지에 입장하게 되면은 어, 퍼즐 파츠를 다 나누어서 비눗방울 안에 가둬 놓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비눗방울을 터뜨리기 위해선 여러 번의 터치를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탱탱볼과 같은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해당 비눗방울이 터치가 되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로직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아이들은 정적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움직이면서 비눗방울을 터치를 해야 돼서 저희는 이러한 요소를 충족해서 체력적인 강화를 좀 줄 예정입니다. 만약 방울이 터지게 되면은 해당 파츠는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고 전부 다 내려올 경우에는 퍼즐을 넣을 수 있는 전체적인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퍼즐이 전부 다 완성이 되면은 푸시팝을 터뜨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푸시팝을 터뜨릴 수 있게 전부 다 클릭이 되었을 때는 화면을 뒤집어서 다시 푸시팝을 누를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푸시팝마저 전부 다 눌렀을 때는 흔들리는 화면과 함께 성공 판정을 주게 되는 간단한 기본적인 모드입니다. 또한 이전 스테이지가 클리어 되었으면은 다음 스테이지가 풀려지는 간단한 스테이지 형식의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모드로는 스피드 모드입니다. 스피드 모드 같은 경우에서도 푸시 모드와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스테이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팝업이 띄워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스피드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모양 틀을 선택해서 푸시팝을 즐길 수 있게 고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 세 가지를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푸시팝 모양 틀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전 화면에서 보았듯이
푸시푸시 모드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푸시푸시 모드가 클리어되어 있지 않다면은 스테이지가 클리어되지 않다면은 흐린 화면과 함께 해당 모양 틀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되면은 더 많은 푸시팝들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팝업 우측에는 개인 기록과 전체 랭킹을 보여주어 내가 얼만큼 이 스테이지에서 시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내 그 전체 랭킹, 그 아이디에 귀속되는 전체 랭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주는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랭킹을 통한 정보를 이렇게 두 가지로 주게 될 거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푸시팝 안에 비눗방울 안에 갇혀 있는 푸시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푸시푸시 모드와 마찬가지로 탱탱보별 같은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로직을 주었고요. 비눗방울을 여러 번 터치해서 터질 경우에는 게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모든 푸시들을 누를 경우에 화면이 뒤집히면서 라운드가 하나 올라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 누르게 되면은 한 개의 라운드가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총 5라운드가 되게 되면은 다시 원형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성공되는 팝업을 띄워주게 됩니다. 만약에 기록이 갱신되었다면 새로운 기록이 갱신되었다는 팝업이 따로 필요하겠죠. 해당되는 정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모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모드는 처음 입장했을 때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지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왼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 모드와 동일하게 개인 최단 기록과 전체 랭킹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 있는 게임 시작 버튼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레퍼런스 게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특정 방울이 빛나게 되고 저희는 그 방울을 기억해서 사라지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간단한 로직입니다. 하지만 만약 비눗방울이 빛나게 되었는데 다른 버튼을 누르게 된다 하면은 하트가 줄어들게 되고 하트가 제로가 될 경우에 게임이 종료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종료된 정보들은 랭킹과 개인 최단 기록에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형식입니다. 2인 모드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눗방울 폭탄 돌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프로필에는 1P 하고 2P가 필요합니다. 먼저 1P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프로필을 넣게 될 것이며 게임 시작을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에는 2P의 프로필을 무조건 선택하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아이디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필을 누를 경우에 이제 그 프로필이 채워지는 EP로 채워지게 되는 형식이고 이제 EP가 채워졌다면 게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보여지는 화면은 반으로 나누어서 1P는 왼쪽, 2P는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해서 아까 이전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비눗방울 폭탄이고 이제 이 비눗방울 폭탄은 준비되는 시점에서 둘 중 한 곳으로 랜덤으로 이동합니다. 랜덤으로 이동이 마쳐지면은 이제 시작이 되고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비눗방울이 없는 쪽은 푸시팝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 같은 경우에서는 폭발 시간이 지금은 이제 임의로 10초하고 그리고 전체 제한 시간 60초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즉, 한 사람이 10초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해당 폭탄은 폭발하는 형식이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왔다 갔다가 되었을 때 이 제한 시간이 60초가 되면은 무조건 폭탄이 터지는 형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푸시팝들을 전부 다 누르게 되면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누르게 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일어나는 형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의 폭탄 돌리기고요. 만약에 시간이 다 됐다 하면 물이 비눗방울 안에 물폭탄처럼 터지는 이펙트를 주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승자와 패자는 최근 전적에 가장 위에 표시가 되는 형식으로 일단은 전적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아직 컬렉션 문서가 지금 작성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재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된 문서를 이제 컬렉션 문서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두 가지 문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거에는 기능 시스템 기획서고 UI 와이어프레임 작성본과 해당 화면의 플로우를 같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능 시스템 기획서로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 해당 문서를 개발팀에 전달해서 최대한 기능 구현에 중점에 맞는 개발을 조금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초안 문서들이 총 컬렉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컬렉션 문서 포함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초안 기획서에서 상세 규칙과 콘텐츠 순환도를 추가한 콘텐츠 기획서를 하나의 문서로 만들 예정이고, 하나의 문서를 저희는 최종 결과물과 이제 마찬가지로 개발팀에 전달을 하여 개발 구현을 조금 더 도움을 주려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계획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다음 일정이 마일스톤이 프로토타입 3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가이드라인의 필수 요소를 최대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드별 난이도는 크게 거시적으로 나누어서 쉬움, 보통, 어려움 이렇게 3가지 난이도를 구성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각각 한 스테이지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 더 추가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면 2개, 3개 정도 더 늘어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상세 기획서를 따로따로 작성해서 이제 완성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저희 프로토타입 목표고요. 아마 기획반 위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일스톤별 일정 같은 경우에서는 총 이제 CBT, OBT, 최종 발표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각각 버그 픽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CBT 단계에서는 다양한 난이도에 추가된 스테이지를 좀 구상하려 하고, OBT 같은 경우 추가 게임 모드 같은 것들을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통합해 수렴하여서 현재 일정을 그렇게 짜놓은 상태고요. 이제 최종 발표 때는 그동안 있었던 관련된 버그들을 조금 수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